EBS라는 거대 기업이고 정말 펭수가 유명해진 상태였지만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몰래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고 그런 상표 브로커 짓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도 뉴스 언론 타가지고 출원자가 무서워서 취하한 거지 그냥 밀고 나갔으면 사실 등록됐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리사 채널의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여러분 펭수 좋아하시죠? 지금도 굉장히 핫한 캐릭터고 2020년 초에는 정말 핫한 캐릭터였어. 유튜브 채널 나와서도 막 콜라보하고 그리고 뭐 팽학?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뉴스들이 EBS의 그 펭수를 제3자가 상표 출원을 했다. 그리고 등록받으려고 시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취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뉴스를 봤을 때 이런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거 EBS 건데 어떻게 제3자가 애초에 출원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저희 전문직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별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표에 화체된 권리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상표가 국가기관에서 번호 같은 걸로 리스트업이 돼야 보호가 될 거잖아요. 상표에 대해서 보호하는 순서, 먼저 출원했냐 혹은 먼저 등록됐냐 혹은 먼저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다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거 상표 진짜 쓰는 사람인지 너가 원래 사업에 써왔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빨리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먼저 출원하면 장땡이야. 이런 게 우리나라 제도고 미국 같은 경우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네가 이 상표 사용했던 사람 아니면 우리는 등록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미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펭수 사례 제3자가 EBS의 펭수를 출원해서 등록받으려고 했다. 이 사례는 미국에선 애초에 발생할 수도 없었던 사례였던 거죠. 왜냐면 출원해봤자 내가 이 펭수 실제로 쓰는 사람이 아니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상표를 골라야겠죠. 문자 상표가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뭐 로고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고요. 소리 냄새 상표도 있지만 그건 특이 상표에서 잘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상표를 쓰고 있거나 쓸 상품을 선정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선사용주의와 연관이 되는데 미국이었으면 내가 이 상표를 쓸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원이 안 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아무나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실 목적으로 출원하시는 분들도 상품을 선정할 때 내가 지금 사업 계획상 쓸 상품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까지 다 골라서 출원을 하세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출원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상표랑 상품을 정해서 이렇게 출원을 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걸 쭉 봐요.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등록 상표와는 달라야 혹은 출원 상표와는 달라야 등록이 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 상표 자체로 식별력이라는 게 있는 걸 봅니다. 식별력이라 하면 예를 들어 우유를 내가 팔 건데 거기다가 상표를 우유로 팔면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상표는 특정 사업하는 사람에게 신용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우유 제품에 우유 달아놓으면 소비자들이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사겠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거 그 사람 거네? 라고 인지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상표 출원하는 고객들이 문의를 오시면 그 두 가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상표와 상품이 정해지면 상품은 지식재산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몇십만 개의 상품 중에 이 고객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식재산처 상품 고시 명칭들 중에 어떤 것에 들어맞는다. 그걸 저희가 정해서 고객분들께 드려요.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확인하시고 네 출원해 주세요 하면 네, 상표 출원을 하는 겁니다. 출원되고 나면 지식재산처 심사관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는 거고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실제 이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등록 여부에 결정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이 있긴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상표와 상품만을 선정을 해서 출원을 하면 출원하고 나서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심사, 너가 이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 있어? 라는 그런 설명서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쓰는 건데 이걸 써서 즉커청에 추가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서 내면 3개월 만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펭수 사태는 왜 발생했냐. 사실 저희 변리사들은 그 뉴스를 봤을 때 평소에 있던 일이 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라고 했을 때 이 미용실 이름을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표를 만약에 등록을 안 해놨으면 몰래 출원해서 등록받고 경고장 보내가지고 너네 지금 상표 사용 중단 안 하면 내가 소송 걸겠다. 중단할래? 아니면 나한테 합의금 300만 원 받고 상표권 양도 받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희 업계에선 통상 상표 브로커라고 합니다.
이걸 아예 전문적으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경고장 하나당 합의금 300, 400 받을 수 있다 치면 그 경고장 비용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남는 장사니까 그런 식으로 상표 브로커들이 정말 많습니다. 펭수도 그런 맥락에서 EBS라는 거대 기업이고 정말 펭수가 유명해진 상태였지만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몰래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고 그런 상표 브로커 짓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펭수같이 거대 사업이면 딴 사람이 상표 등록받고 경고장 보냈는데 우리나라 선출원주의직이기 때문에 그 상표 등록받은 사람이 권리자인 건 맞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쳐요. 그 상표에 대해서 뭐 무효 사유 같은 걸 사안에서 무효 심판으로 날려버릴 수는 있는데 실무상 그건 좀 쉽지 않고요. 보통 선등록 상표가 있어야 돼서 쉽지 않고 그 말인즉슨 내가 걔한테 합의금 안 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들에 달려있는 그 펭수 명칭들, 상표 명칭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바꾸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바꾸면 수요자들이 왜 바꿨지?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바뀐 것도 모르고 이 상품 안 산단 말이죠. 상표 브로커한테 그렇게 당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수입니다. 상표 출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표 출원하면 보통 비용이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들거든요. 등록까지. 근데 그게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상표 출원을 내가 사업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안 하시면 나중에 그거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EBS 펭수조차 그것도 뉴스 언론 타가지고 출원자가 무서워서 취하한 거지 그냥 밀고 나갔으면 사실 등록됐을 수도 있어요. 펭수 같은 대기업이면 제가 만약에 상표 브로커라면 한 1억 부를 것 같아요. 야 먹고 떨어져라 하고 1억 주고 내가 그냥 펭수 굿즈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막 소송 막 무효심판 걸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결국에 다 분쟁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뭐 선출원주의, 선사용주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도어특허가 김현장 출신이어서 분쟁 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등록되고 나서 어떻게 권리를 사용해야 될지 혹은 이 권리를 이용해서 누가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희 도어특허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